한강 다리의 난간을 50cm를 높였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줄였다고 하는데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한강 다리의 난간을 높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줄였다라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저렇게 난간을 높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막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국려지책으로 저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이들이 이제 대거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사라고 하고 비투하라 그러고 코인하라고 했나요? 나쁜 놈들이죠.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 못 되겠습니다. 열광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현실이 청년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생활비 마련해야 되고 허덕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조금 삐끗하면 빚지는 건 금방이고 뭐 인생은 너무도 어려운데 빚 내길 너무도 쉽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빚쟁이로 전락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IMF 이전만 해도 신용카드를 아무나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대출 제도가 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씀씀이도 적었겠지만 뭐 여유롭게 살지는 않았지만 몰라간 이들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출을 너무 활성화하고 빚내게끔 해주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씀씀이를 키우는 게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망가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어떨까? 어떤 사람들이 아마 존재할까?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CCTV도 설치하고 난간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면 뭐 실제로 이렇게 그런 건수가 완전 줄어들어서 삶이 괜찮아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또 뭐 나름의 또 어려우면 또 어려움대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뭐 길이 열릴 수 있겠고 나와버리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제 끝인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뭐 극단적인 선택이 뭐 시도 건수가 2022년에 제일 많았고 뭐 23년도 뭐 9월달까지니까 실제로 22년에 23년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잠실하고 양화하고 한남대교는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왜? 높이가 1.65에서 1.7m라 너무 높은 거죠. 뭐 이래저래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분명히 박수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난간 높이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 대응을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무리하게 빚내지 않게끔 여건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야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정책을 펼쳐서 실행하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살아야 되고 빚내는 건 겁내야 되고 없으면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대출은 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요새 다큐나 시사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무서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해서 수치심을 이용해서 대출해주는 그런 이제 사채 시장도 많고 좀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놈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치는 놈들, 경제 사기치는 놈들, 종신형을 해야 되고, 뭐 전액 환수 조치해야 되고, 엄청 빡빡하게 악착같이 만약에 달려들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고 안 치죠. 범죄 안 저지르죠. 근데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잠깐 들어가도 나오면 되고, 뭐 이래저래 처벌이 별로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지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낼 궁리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다듬어 가야 되고, 더 대비해야 되고요. 이랬건 저랬건 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궁하면 통한다라고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솥 하나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잘 대응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제시해 봅니다. 뭐 너는 잘 살고 있고 너는 직장이 있고 너는 무난하게 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또한 20대 때 30대 때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닥 아주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뭐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민들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좀 더 좋아질 거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막연한 아무런 뭐 한 거 없이 그냥 희망만 가지려는 건 아니고, 좀 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참 잘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겠냐? 보수적으로 살아야겠다. 좀 냉정해야겠다. 차분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더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안심하고 답답했던 적이 되게 많더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변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지려고 애써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지런히 무던히 애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차분하게 착실하게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겠다. 보수적으로 살아야겠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아야겠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런히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잘 채워나가서 그동안에 아쉽고 어리석고 한심했던 제 모습을 조금이나마 복구하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힘들거려도 삶을 놔버리는 그런 무책임